안녕하세요. 40대 중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한 뒤에 언젠가는 저도 글을 쓰고 싶었는데 행복하고 따뜻하기만 한 글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상상하지도 않았던 상황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잘 들어주시고 좋은 의견과 따뜻한 댓글을 써주시면 좋겠네요. 일단 제 이야기를 짧게 줄이자면 제 남편이 효자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효자라는 말이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그리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은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는 우리 남편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일방적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극단적이라고 해야 할까? 두 사람 사이의 온도는 극명하게 차이가 났어요. 보통은 우리 아들 하는 게 그간 주변에서 들어온 최악의 이야기였는데 그것의 정반대라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결혼 3년 차에서 이렇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부터 계속 궁금했는데 어머님 말이야. 왜 당신보다 아가씨를 더 챙기는 것 같지요? 에이, 기분 탓이야.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어? 알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아가씨한테는 유별나시잖아. 근데 당신은 난 아닌 것 같다. 내가 남자라서 그런 거지. 남자들은 원래 그렇게 대충 키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거든. 뭐 그거야 개인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감싸고 하면 부모님한테서 못 벗어나. 내 동생이야. 여자니까 좀 더 챙겨주는 거고 당신도 오빠가 있으니까 알 거 아니야. 뭐 어느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좀 심한 것 같아서 그렇지. 당신한테는 찬밥 주고 아가씨는 가진 반만 준다든가. 아가씨는 취직해도 계속 용돈까지 주고 있잖아. 그런가? 아, 예전에 엄마가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있긴 해. 어릴 때 차별을 너무 받으면서 자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딸한테는 유독 더 잘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말을 하셨었지. 그것도 내가 너무 어릴 때 투정을 부리던 때에 발언한 거잖아. 부서져서 말씀하셨군요. 처음에는 차별을 부정했던 남편이 어릴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이라는 이유로 배움에서 배제된 경험 때문에 시누이에게만 많은 기회를 주려고 했다고 했어요. 이에 어렸을 때 남편도 자신이 가고 싶은 학원에 보내줄 것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남편은 누군가에게 받은 옷이나 장난감을 나누었고 시누이는 모든 것을 새로 사주었다고 했죠. 특히 음식 문제에 대해서도 독특한 경향이 있었죠. 차별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이 있었는데 남편은 심각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비상약을 항상 소지하고 다닐 정도였고 시누이는 해산물을 먹으면 환장하는 정도의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통의 어머니라면 해산물을 넣은 음식과 넣지 않은 음식을 구분해서 조리하거나 주의해주겠지만 만약 목숨이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면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겠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된장찌개에 꽃게를 넣고 각종 해산물이 들어간 찜이나 탕만을 내어주었습니다. 식탁은 전적으로 시누이가 좋아하는 요리로 차려 놓였습니다. 그것만 가득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나물이나 김치만 깨물며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그러한 차별이 익숙해진 것인지 아님 포기한 것인지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어머니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곁에서 보면서 나는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친구들과 놀러 가시기로 해서 백화점에서 머플러 하나 샀어요. 아이고, 색깔이 겹쳐서 이게 뭐지? 차라리 돈을 주면 내가 제대로 살 걸 왜 매번 이렇게 쓸데없는 걸 살아요? 이건 명품이에요. 진짜 큰 맘 먹고 산 건데요. 내 동생이 없니? 넌 오빠로서는 이런 것을 엄마에게 사줄 생각이 들면 여동생도 떠올라야 해. 그러니까 내가 해주고도 욕을 먹는 거야? 동생이 어디 세상에 둘이니? 낙 하나 있는 것 가엾지도 않아. 내가 오빠니까. 애를 잘 챙겨줘야 할 거 아니야? 걔는 이제 성인이기도 하고.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이지. 성인 되면 동생은 동생이 아닌 게 되는 거니 너 참 청 없다. 그래도 걔는 하나뿐인 오빠라고.
그렇게 좋은 말만 한다고 하는데, 그래요. 알았어요. 제가 잘 챙길게요. 용돈도 따로 주고 있지 않아요. 좀 더 챙겨줘. 걔 시집 가기 전까지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곁에서 보는 누구든 명확한 차별을 알아차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와 남편은 결혼 후부터 계속 맞벌이를 해왔어요. 공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수입도 그리 나쁘지 않았고, 제가 운영하던 동네 안경점도 꽤 잘 되어서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면서도 적금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신의적 용돈까지 주는 것은 분명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일반적인 용돈보다는 현저히 부담스러운 게 큰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시누이가 캐나다에 있었기 때문에 용돈을 넘는 생활비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로 결혼 초반에는 꽤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냥 그걸 제공하지 마세요. 매번 당신이 적자인 거 알잖아요. 애초에 형편이 어려운데 무슨 공부를 하는 거예요? 형편이 넉넉하진 않아도 공부를 하겠다는 듯이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유학을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캐나다에 사는 친구네를 방문하는 건데 그 친구가 와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여행을 간다고 하고 자기 맘대로 여행하고 앉아 있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 한 달 갔다 오고 그 돈을 다 썼는데 갑자기 더 필요하다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거기서 6개월 정도는 어학 공부를 할 겁니다. 할 수 있어. 합법이거든. 그러니까 그 이상은 불법이라는 거야? 지금은 공부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노는 거지. 언제까지 아가씨 뒷바라지를 해줘야 하는 거야? 나이가 이제 거의 30에 가까운데 결혼하게 되면 정말 걱정 안 할 거야? 이번에라도 좀 봐주면 좋겠어. 우리 엄마가 진짜 힘들었어. 아가씨 문제에만 항상 골치를 썼고 농성을 하시는데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당신은 대학조차도 혼자서 가게 해놓고 덕분에 생기와 활력이 더해지고 나쁜 건 없었잖아.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전 모르겠어요. 캐나다를 떠나면 지갑도 정말로 제대로 알겠어요. 알았어요. 정말로 약속할게요. 약속은 다행히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누이가 돌아오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받는 시어머니의 절대적인 애정을 무시하고 남편에 이어 저까지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제가 보기에 용돈을 줄였다면서요. 그건 이제 캐나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아가씨도 취직하게 되면 취지를 알겠죠? 취직도 안 했는데요. 그렇게 줄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우리 오빠는 순댕이처럼 바보 같은 면이 있지만 가족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언니랑 결혼한 후에 너무 많이 변했어요. 물론 좋지 않은 방향으로요. 아가씨, 그렇다고 해도 그 정도의 돈은 거의 월급 수준이잖아요. 달이 200만 원은 우리에게도 부담스러운 금액이에요. 물건이든 뭐든 결혼하기 전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게요. 난 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결혼 후부터 돈 쓰는 습관이 더 커졌다는 거겠죠. 오빠는 아닐 텐데. 그게 무슨 뜻이죠? 명품 같은 것들도 사시나 봐요. 나이가 들어서 아무리 그래도 어울리지 않는 짓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은 양쪽 집에서 용돈을 드리고 우리 집 대출도 상환하고 있어요. 그때 곁에 있던 시어머니가 끼어들며 아가씨 편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제게 많은 용돈을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 아이가 우주선에 사용했을까요? 솔직히 내가 보기에도 그렇게 생각해. 이전에 혼자 벌었을 때에는 훨씬 더 많은 용돈을 받았다. 그러니 아이가 당연히 당황을 할 수밖에 없겠지. 게다가 아이가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살았다가 최근에 귀국해서 일자리를 찾으려는데 몹시 끊어버리는 것은 조금 우습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단지 끊는 것은 아니에요. 용돈을 조금 주긴 하지만 생활비까지 전적으로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죠. 돈 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치사하게 굴면 못 써 새아가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돈으로 오빠 동생 사이를 갈라나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문제로 한 번도 언성 굽힌 적이 없어. 아무리 그래도 이제까지 해왔던 게 있는데 머릿속으로 계산기 두드리면서 그러는 거 아니다. 너 그러다 천벌 받아.
그때는 정말이지 온몸에 혈액이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어요. 결혼 전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은 건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남편이 모든 월급을 시니와 시어머니에게 드렸기 때문이었죠. 때문에 저희가 연애를 할 때도 남편보다 제가 훨씬 많은 돈을 썼어요. 거기다 결혼 이야기가 나와 결혼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모은 돈이라고는 청약통장에 있는 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전부였으니까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계산기를 두드린다는 소리를 들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열받는 건 이야기를 전달받은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역시 너무 갑자기 용돈을 줄여서 그런 게 아닐까? 지금 장난해? 알지? 당신 기분 안 좋은 거 알아? 그래도 아직 취업을 못한 상태잖아. 동생 입장에서는 마치 빼앗긴 기분도 들 거고 엄마도 비슷할 거야. 그러더니 진짜 미쳤구나. 그럼 내가 왜 당신이랑 결혼을 했어요? 당신은 월급을 모두 시어머니에게 다 주고 난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려고 결혼했어요. 왜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말한 적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병이라는 거예요. 병은 모든 것을 적당히 해야지.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면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대학생만 되었어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닌데요. 언제까지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 거예요? 알았어요. 알겠다고 했잖아요. 중간에서 해결할 테니까요. 그때는 정말 화가 나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게 될 정도로 화가 났어요. 속으로 다짐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생기면 반드시 이혼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 말이 쏙 들어왔다. 정말로 이번에는 남편이 제대로 말을 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할 즈음에 알게 되었다. 나는 몰래 남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야근이나 특근을 핑계로 나가서 몰래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서 시니와 시어머니에게 그 돈을 드렸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때는 아예 포기해버렸다.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피곤해 눈물까지 흘리며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초반에는 일방적인 애정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사랑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혼보다는 남편의 편이 되어주자는 생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에게 받지 못한 사랑과 관심을 제가 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들린 날에는 어떤 때든 식사를 준비해 두고 기다렸어요. 조리사 와, 진수성찬이야. 이게 뭐야? 당신은 아직 식사를 안 했어? 거기서 풀만 먹었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 남편 국만 끓을 때 됐는데 대충 숨 쉬고 나왔어. 여보, 너무 감사해요. 이미 된 일이니까 어서 와서 맛있게 드세요. 그게 보답입니다. 남편님. 금방 씻을게요. 초반에 남편은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별다른 것은 없었어요. 더는 시댁에 돈을 주는 것에 언성을 높이지 않았고 오히려 저가 돈을 더 챙겨줬으며 시댁에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도 눈치를 주지 않았죠. 물론 진짜로 마음은 뒤집히기도 했고 새까맣게 타들어가기도 했지만 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괜찮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혼 초부터 항상 부딪혀서 일주일에 3번째는 우리 부부간의 관계가 매우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전에는 속내를 잘 털어놓지 않았던 남편이 최근에는 고민이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오늘도 동생이 옷만 사오셨다. 그 반만 해준다 해도 되었을 텐데. 이런 말에 우리 남편이 상처를 받았겠지. 그래서 내일 옷을 사러 갈까 하는 의도는 아닌 거 알겠지만, 알지. 알면서도 당신이 나에게 최고라는 건 알잖아. 아가씨나 시어머니 선물은 결코 사지 않고 정확히 당신의 옷과 신발만 살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지. 고마워라도 그렇게 말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해.
정말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지까지 생각하게 되네. 요즘에 특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결혼 후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해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최대한 감사하다고 자주 표현해줬고, 집에 들어오면 항상 편안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냥 욱하고 올라오는 대로 막 쏟아붓히는 게 원래 제 성격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더디고 답답한 감정이 들 때가 더 많았죠. 하지만 남편이 하루가 다르게 밝아지고 대화도 많아지며 제게 잘 해주려고 노력하는 걸 보니 제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겠더군요. 무엇보다 아이를 가지면서 어떤 소속감과 유대감이 생겨나는지를 느꼈어요. 남편이 생각보다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오늘 시부모 집에서 하루 자고 오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일은 엄마의 생신이라서 미역국을 몸에 좋다며 하루 전에 자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바뀌어서 좀 불편하고 무엇보다 당신이 입덧 때문에 힘들 것 같다며 하루 자고 오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왕 온 거 푹 자고 새벽에 가면 되겠다 해서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이전과는 달라진 것 같았어요. 집안 행사가 있다면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었던 남편이었지만 그 시간을 저와 아이에게 쏟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신의 생일이라도 아예 참석하지 않았고 저와 태교 모임에도 나갔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충격은 우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신우희에게 주던 용돈을 끊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반발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었지만요. 오빠,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끊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취업했다며 일해서 돈을 벌어. 지금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쓰는 돈이 얼마인데? 노트북을 사야 하고 옷과 구두도 필요하다는 거지. 옷과 구두는 이미 많으니까, 그리고 노트북 정도는 카드로 사도 될까? 카드는 내 돈이 아니야. 그럼 내 돈으로 살 때는 괜찮다는 거네. 엄마, 오빠, 뭐라고 좀 말씀해보세요. 진짜, 너무 변했어. 결혼하면 모두가 그런 식으로 변하잖아. 아버지가 되니까 이제 동생들이 내 능력보다 못하다는 거야?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하는 여동생을 달래는 시어머니의 말은 더욱 가슴 아팠어. 너, 어린 동생에게 그래 말하니 어때? 돈, 그럼 너도 나한테 키워준 값 내놔라, 내놔. 가족끼리 돈을 갖고 있어. 내 돈을 내 돈처럼 써요. 저를 키웠어요. 아직 사회초년생이라서 월급을 받는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이제 한 집안의 주인이고 아이들도 어린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용돈을 주어야 하나요? 연봉이 오르거나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때까지인가요? 너 지금 다 말한 거니? 아직 다 말 못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군대에서 전역한 이후로 일을 하며 휴대폰 요금까지 내고 대학 학비도 빌리지 않고 지냈어요. 캐나다에 갔을 때도 똑같았고 그 후로 계속 연락을 했는데 취업 준비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명확히 말했었는데 당신은 정말 변했네요. 이렇게 아까운 돈을 다 쓰고 가면 어떡해요? 오빠는 그 정도도 못할 것 같아요. 아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도와줄 수도 있지요. 제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흔한 자격증 하나도 없는데 외국에서 여행 비자로 6개월을 연장해서 더 있었던 경험밖에 없는데요. 그런 이력이 도움이 될까요? 남편은 이제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격렬하게 반항했지만 사실은 이기는 게임이었어요. 왜냐면 시어머니가 울면서 쓰러져 버린 적이 있어서요. 그래서 남편은 사과를 해야 했고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어요. 조금 아쉬웠지만 남편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것에 만족했죠. 그날 남편은 제 앞에서 눈물까지 흘렸어요. 자기를 미워하고 차별하는 걸 알았지만 차마 어머니를 떠낼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요. 저는 그걸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 이상을 바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너무 애쓰지 않았으면 하는 정도가 전부였죠.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난 놈이지.
그래도 나 솔직히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 뭐, 우리 딸 말이야. 딸이니까 엄마가 분명히 예뻐해 줄 거라는 거, 그런가? 당연하지, 엄마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이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 딸이든 아들이든 괜찮은데 막상 딸이라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남편의 예상이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정말로 딸이라는 이유로 제 아이를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이라면 길거리에서 죽고 딸이라면 비행기 안에서 죽는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 말은 아들이라면 서로 안 모시겠다고 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길에서 죽고 날은 하여 부모에게 여행을 보내줘서 비행기 안에서 죽는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넌 비행기에서 죽을 것 같아 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농담을 하시곤 하셨는데 그것도 잠시였다. 아이가 자라기 시작하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갑각류 알레르기를 물려받은 것도 좋은 게 아니네요. 까탈스럽고 예민하고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조심해야 하니까. 애가 자라면서 남편이랑 판박이네. 어째서 그렇게 정의한 거지?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괜찮다 이 나이엔 무슨 기억을 한다고 나쁜 건가. 성격도 판박이면 아이고 누나 비캄캄하다. 애를 잘 키워라. 멍청한 건 고쳐지지 않아. 더구나 여자라서 더 힘들겠지. 어머니의 나유, 또 예민하게 받아들이기는 말이 그렇다는 거야. 무슨 말을 못 하겠어? 농담이야. 농담이야. 너랑은 가벼운 농담도 못 하겠구나.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남편의 첫반항 때문인지 대놓고 차별하진 않았지만 애매한 느낌을 줄 때가 많았습니다. 기분이 나빠졌지만 농담이라든가 장난이란 식으로 넘어갈 정도의 아슬아슬한 선을 유지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작년 겨울에 신이가 결혼을 했어요. 집안 학벌 경제력까지 모두 갖춰진 남자와만 결혼을 하겠다며 무리한 지출까지 하면서 결혼식이 화려했어요. 저와 남편은 대부분의 결혼 자금을 지원해야 했고 시어머니도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보탰습니다. 결혼 후에 그 돈을 돌려줄 리도 없었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대출금까지 또 하나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식은땀이 흐르기도 했지만 그래도 참아냈습니다. 마지막이다. 이번에는 진짜로 마지막이다 하면서 말했죠. 그런데 전날 새벽부터 아이가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저는 그것에만 신경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그때 아이가 급작스럽게 통증을 호소하며 울기 시작했고 저와 남편은 다급하게 병원으로 이동했죠. 엄마가 미안해요. 엄마가 몰랐어. 우리 딸이. 괜찮아. 알았어. 금방 괜찮아질 거야. 어린아이니까 단순한 복통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검사를 받아보니 맹장염이라는 사실에 너무 놀랐죠. 사실 그 병명을 듣기 전에는 맹장염은 어른들이 걸리는 것이라고만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진단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막염까지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딸은 그 전에 발견돼서 바로 수술을 할 수 있었어요. 덜덜 떨고만 있는 저를 대신해 남편이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러 나갔고 저는 초조하게 병실 안에서 제자리에서 빙빙 돌기만 했어요.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가 들어왔고 어두워진 얼굴로 저에게 다가와서 뺨을 때리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굳어버렸지만 시어머니도 너무 놀라셔서 걱정하시며 책임을 나에게 물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죄송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잘 살피면서 어머님도 놀라셨을 텐데 계집아이 관리를 못해서 제 딸의 결혼식을 어수선하게 만들어버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 딸이 얼마나 울고 있는지 알고 계시겠지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여자에게 결혼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지금은 어머님 손녀가 아니라 아가씨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그래, 그네 딸은 그네 딸이고 내 딸은 내 딸이지.
내가 제대로 관리를 했으면 내 딸 결혼식에서 이런 사태가 왜 나와? 너 일부러 그랬니? 내 딸이 좋은 곳에 시집가서 배 아플 일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다시 손을 들어 올렸고 어느새 남편이 돌아와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아당겼어요. 엄마,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안 나. 감히 너 따위가 끝까지 이러실 겁니까? 내가 뭘 지금 내 동생이. 그 새끼의 동생. 지금 제 딸이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엄마는 오직 당신 딸만 눈에 보이세요. 그래, 그럼 뭐, 내 딸은 내 희망이고 미래야. 그런 딸의 결혼식이었다고. 크게 얼마가 들어간 결혼식인데요. 초호화인 그 드레스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했는지 진짜 끝까지 이제까지 참았습니다. 상처가 있으셔서 그런 게다 10손가락 깨물어도 아프지 않는 손가락은 없다 믿고 참고 또 참았다는데 하지만 제 딸까지는 참기 어렵겠네요. 내 엄마로서 더 이상 아들을 안 할래요. 이게 뭐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어. 전 그래도 엄마가 어느 정도는 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 혼자만 매달려 있었나 보네요. 그래요, 그러한가요? 너는 내가 낳았고 나가 키웠고 그게 모든 걸 포함하는 거지. 그러면 한 번만이라도 바라보지 주셨어야죠. 단 한 번이라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주셨어야죠. 너는 몇 살이야? 그런 것을 해달라고? 난리를 치네. 기가 찼어. 그러면서요, 엄마. 저희 나이 먹을 때까지 엄마가 그런 정도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매번 노력했고 더 잘하려고 했다고요. 엄마는 엄마가 상처를 치료하겠다고 저한테 상처를 준 것으로 생각은 안 해요. 너는 남자고 그 정도는 괜찮지. 사내 자식이 별것도 아닌 걸로. 그러면 왜 별것도 아닌 것도 안 해주셨어요? 기가 막혀서. 됐다. 만약 내가 끈차고 2년 물러서면 무서워했니? 나도 너 같은 몸 필요 없어. 키워준 은혜도 모른다고. 놀지 동생이 울고 있는 것을 보니 찬양과 칭찬으로 달래주세요 등을 떠올리고 배부르게 될까봐 소금물로 숨을 달래다가 이렇게 헛소리를 듣기 싫군요. 진실로 인연을 끊어버리겠어요. 엄마야.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하기 전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누가 아무리 이해해도 딸이 있으니까 그래서요. 이쁘고 귀여운 우리 딸이니까 어디 나가서 평생을 살아보세요. 바보 같아서 순진한 사람이 등을 돌리면 더 무서워져요. 그 녀석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는 걸 남편이 증명했기에 그 순간을 두고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찾아보기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 말고 우리가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돈조차도 받아가지 않았어요. 화가 나서 그 시누이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오지만 미안하다고 해도 싫었어요. 남편은 놀라지 않았어요. 오빠 미쳤어? 나 이러다 산다. 결혼했는데 무슨 소용인가? 혼인신고를 안 하겠다고 하잖아. 신혼집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다시 생각하겠지. 이렇게 된다면 손해볼 사람은 나뿐이야. 결혼을 해서 회사까지 그만뒀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그거랑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사는 인생, 나한테 볼 일 없이. 뭔 소리야? 들어 뭘. 그래서 왜 분수에 맞지 않게 결혼했어? 누구를 믿고 그렇게 버거운 결혼을 했냐고. 모은 돈도 없고 쓸 줄만 아는데 너랑 이리저리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봤자 언젠가는 이혼하게 될 거야. 어차피 안 될 거 앞당겨서 이혼하자. 앞당기면 빚을 질러 결혼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오빠, 미쳤어. 엄마에게 다 말할 거야? 소식 못 들었어. 나 이제 엄마의 아들이 아니야. 그 말은 내 오빠도 아니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전화하면 그때는 이렇게 고운 말 안 낼 줄 알아. 덕분에 그 부담을 떠안는 건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더 받아서 결국에는 시누이에게 집을 장만해 주기까지 했던 거였죠. 집담보대출을 받았다는데 노후를 준비해야 할 그 나이에 집담보대출이란 인생이 박살난 거 아니라고 생각해? 이후 시어머니는 몇 달 동안은 어떻게든 돈을 갚았지만 결국 얼마 전에 대출금 상황을 못 해결하게 됐어. 딸이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시누이는 친정에서 돈을 빼돌리다가 이혼당하게 된 사실을 보고 싶다며 이기적으로 행동했고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존심을 굽히고 우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집이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그 부탁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쓰러지고 난리가 났지만
남편은 예전처럼 미안하다고 빌지 않고 덤덤한 눈빛으로만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마 그때 자신이 한 일이 성실히 효도를 해왔던 아들을 어떻게 만들어버리게 됐는지 깨달았을 겁니다. 한 번쯤 제가 후회하지 않을까 하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받아주실 건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말했어요. 자신은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모셨고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세상에 마땅히 주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가족이든 친구든 어떤 관계든 일방적인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며 나를 사랑받는 것이 당연시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남편이나 제 딸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다른 분들도 제 이야기를 통해 주변을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람이 있는지, 내가 받기만 하는 게 아닌지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